안녕하세요, 폴리페인터입니다. 제가 이번에 새로운 개인작을 하나 완성하게 돼서 그 제작 과정에 대한 리뷰 영상을 남겨보고자 합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작업의 최종 아웃풋은 블렌더를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블렌더를 선택하게 된 이유와 배경에 대해서는 이따 차차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작업 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작업 히스토리를 쭉 마련해봤고요. 우선 컨셉 관련된 얘기부터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주제는 당연히 이제 보시다시피 중세 판타지 남자 캐릭터고, 여기 미드 왕자의 게임에 나오는 이 캐릭터에서 영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좀 세계관을 확장하고 추가해보자 라고 생각했는데, 이 캐릭터 이름이 자케나가? 네, 자케나가 캐릭터인데, 뭐 아실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그 얼굴 없는 암살자, 약간 그런 컨셉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상당히 그 미스터리한 인물이고 매력적인 외모에 어, 굉장한 무력을 지닌 뭐 그런 캐릭터로 묘사되는데, 이런 캐릭터와 흡사한 좀 세계관을 가진 그런 캐릭터를 만들어 보려고 했습니다. 본격적인 컨셉 작업을 위해서 지브러시에서 얼굴 모델링부터 러프하게 진행을 했고요. 거기서 전반적인 느낌을 보기 위해서 폴리페인팅으로 색감을 넣어봤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름도 하나 지어줬고요. 네, 좀 유치하긴 한데 대충 쳤습니다. 어, 모델링과 러프 스케치를 같이 병행해가면서 점차 컨셉을 완성해 나갔습니다. 네, 그리고 최종적인 이미지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릭터에 대한 배경 설정을 한번 간략하게 말씀드려보자면, 비밀 암살단 조직의 수장입니다. 이 조직은 발라리아라는 나라의 국왕이 직접 설립한 그런 비밀 조직이고, 왕의 명령에 의해 각종 어둠의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왕과의 관계는 좀 열려있는 상태입니다. 뭐 친구일 수도 있고 복수의 대상일 수도 있고. 근데 이 친구는 평소에 이렇게 거짓골을 하고 다니면서 변장을 하고 다니는데, 어느 날 발라리아 대륙의 침략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자 왕은 이 친구를 왕의 킹스가드로 임명하게 되고, 이에 주인공은 오랫동안 묵혀졌던 갑옷을 꺼내 입고 출정 준비를 하며 본능적으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는 것을 직감합니다. 그래서 이 친구의 복잡한 미묘한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이 이 작업의 포인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부 사항을 보자면 어둠의 세력답게 까마귀 같은 그런 포인트를 줬고요. 그 다음에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두건 같은 아이템을 차용했습니다. 그리고 킹스 가드기 때문에 약간의 화려한 장식들도 가미해서 밸런스를 좀 맞춰주려고 했고요. 안쪽에 각종 무기들을 숨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는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고대검을 두르고 있는 것으로 디자인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완성된 러프 스케치를 바탕으로 베이스 바디 모델링을 진행했고요. 네, 주로 상체 위주로는 직접 만들었고, 손과 하체 부분은 가지고 있는 모델링 데이터를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얼굴과 헤어 디테일 작업을 위해 작업 계획을 세워봤는데요. 헤어는 오나트릭스를 사용해서 비교적 금방 마무리했는데, 얼굴 부분은 선택 장애가 왔습니다. 주요 이슈는 3D 스캔 데이터와 텍스처링 XYZ 중 어느 것을 활용하는 게 더 나은지, 그리고 다양한 표정을 위해 메타휴먼의 활용 방안이었습니다. 우선 메시2 메타휴먼으로 러프하게 잡은 얼굴 모델링을 메타휴먼 데이터로 변환하고 페이셜 리깅을 활용해서 표정을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모델링 데이터를 지브러시로 익스포트해서 고화질 텍스처링 XYZ 텍스처를 입혀줬습니다. 앞서 고민한 스캔 데이터와 텍스처링 XYZ의 품질 차이는 테스트를 해본 결과 텍스처링 XYZ가 더 나은 것 같아 텍스처링 XYZ를 제공했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 이번 작업은 극적인 표정을 연출하려는 게 아니었어서 약간의 인상만 주는 걸로 결정하게 되어 추후 다음 작업을 위한 R&D 정도로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얼굴 제작이 어느 정도 완성이 돼서 느낌을 확인하기 위해 마모셋에 올려봤는데, 끝나고 나서 다시 보니까 얼굴만 놓고 봤을 때 사실 마모셋이 느낌이 더 좋은 것 같기도 해서 약간 현타가 왔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규모 있는 신작업을 위해서는 블렌더를 선택한 것이 그래도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복식 모델링 부분인데요. 안쪽부터 천과 그 위에 갑주, 그리고 다시 그 위에 천을 올리는 방식으로 마블러스 디자이너와 지브러시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지브러시에서 디테일을 계속 올리면서 중간중간 러프 컨셉에서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부분은 디자인을 보강해주면서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완성된 전체 모델링을 지브러시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모델링이 완성되었으니 최종 아웃풋을 정해야 하는데, 영상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블렌더를 선택하게 되었고, 사실 이 부분은
작업 초반에 계속 고민해오던 것을 이 시점에 다다라 결단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약간 모험적이긴 하지만 UV, 토폴로지, 메이크 등의 최적화 작업을 생략하고 시간을 절약하면서도 표현하고자 하는 컨셉과 비주얼에 집중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작업에서는 서브스턴스 페인터 작업 없이 바로 데시메이트된 하이펄 모델링을 블렌더로 임포트했고 오토로 UV를 편 후 모든 텍스처링 작업을 블렌드에서 진행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블렌더를 살펴보겠습니다. 블렌더를 처음 사용하는 입장에서 기본 움직임부터 막혀서 적응에 상당히 애를 먹었었는데요. 초반 허들을 넘고 나니 갑자기 엄청 쉽고 편리한 툴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선 하이풀 모델링을 임포트한 후 간단하게 라이트 세팅을 해주고 블렌더의 두 가지 렌더러인 EB와 사이클의 특징을 파악해봤는데요. 둘 다 기본적인 때깔이 이뻐서 이때까지만 해도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후반으로 갈수록 디스플레이스먼트나 볼륨 포그 등 EB에서는 적용이 안되는 효과들 때문에 사이클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EB도 최근 버전인 EB 넥스트에서는 디스플레이스먼트가 먹는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사용한 3.6.2 버전은 사이클이 나은 것 같습니다. 현재 이 비교샷은 완전히 사이클 기준으로 수정하다 보니 차이가 많이 나는데 EB 기준으로 잡으면 차이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쉐이더 노드에서 엣지나 더티 표현한 부분들이 잘 안 보이는데 사이클에서만 동작하는 노드나 기능들이 다수 있는 건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전체 씬의 면수는 확인해보니 1000만 개 정도까지는 무리 없이 잘 돌아갔고요. 1500만에서 2000만 사이로 가니까 많이 무거워졌습니다. 다만 데시메이트 모디파이어가 잘 작동해서 컴퓨터 사양에 맞게 조절하면서 진행했고요. 사실 블렌더가 어디까지 버틸 수 있는지 체력 테스트를 해보기 위해서 면을 더 많이 줄이지 않은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1000만 개 정도를 기준으로 각 오브젝트에 잘 배분하면 한 장면은 어떤 씬이든 무리 없이 구성할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다만 언리얼처럼 각 객체마다의 강력한 LOD 기능이 없는 건 아쉬운 부분이었습니다. 쉐이더 및 텍스처 부분을 보자면 중반 정도까지는 진짜 미친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이 사이트가 블렌더 유저들한테 공룰로 자리매김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한테는 갓랜더라고 외치고 싶은 이유였고요. 사실 요즘 대부분 이런 라이브러리나 마켓에서 다운받는 형식이 많이 있지만 이렇게 깔끔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냥 골라서 바로 넣으면 돼서 효율이 정말 좋았고요. 기본적으로 모두 타일링 방식이라 가까이 들어가도 깨지지 않았습니다. 이를테면 섭스에서도 나름 라이브러리가 잘 구축되어 있긴 하지만 거의 유료가 많고 그걸 떠나서 맥스나 언리얼 등 최종 아웃풋을 내는 툴들로 이동하는 게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닌데 물론 언리얼도 마켓이 잘 되어 있고 끝판왕이라 불릴만 하지만 사용 난이도가 높고 모델링 등의 수정 작업이 안 되다 보니 여러 조건들을 비교해 봤을 때 최종 아웃풋 툴로서 블렌더가 장점이 상당히 많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중반까지 빠르게 치고 가다가 텍스처 페인팅 부분에서 좀 실망을 했는데요. 2K 사이즈 맵에 프로시지를 한번 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약간 모델링 면수에 따라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았고요. 이 부분은 섭스와 비교해서 차이가 많이 나고 따라서 아쉽지만 당초 예상과는 달리 텍스처 페인팅 작업을 거의 진행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텍스처 페인팅보다는 쉐이더 노드에 더 집중을 해야 할 것 같고 쉐이더 노드의 자율성은 엄청 높은 만큼 앞으로 더 연구를 해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헤어 시스템도 좀 살펴보자면 기본 기능은 오히려 오나트릭스보다 간편하고 빠르게 생성이 가능해서 사람이나 동물 등의 털 표현은 오나트릭스랑 비교해서 접근이 훨씬 쉬운 것 같습니다. 하지만 특수 기능 같은 건 기본으로 제공하지 않는데요. 예를 들어 깃털 표현을 오나트릭스의 프록시메시 기능을 써서 만들었는데 블렌더 헤어는 기본적으로 원통 타입만 제공해서 이런 기능은 바로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다만 강력하다고 알려져 있는 지오메트리 노드 기반이라 조금 뜯어보면 당연히 커버 가능한 영역이고요. 능력치가 되시는 분들에게는 사실 각 파트의 메이저 툴들의 80에서 90% 수준은 끌어올릴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처럼 조금씩 부족한 부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상위 수준의 퀄리티까지 워낙 빠르고 간편하게 할 수 있어서 저에게 있어서는 앞으로 최애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지 않을까 합니다. 기타 다른 강점들도 많다고 하니 차차 더 공부해 볼 생각이고 이번에 처음으로 작업해 본 거라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잘못된 정보들이 있을 수 있으니 감안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작업 후기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